앞서 기후사회연구소의 한빛나라 소장님께서 발전소 폐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과연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6개 법률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법률안 내용의 설명에 앞서서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논의의 배경과 지난 21대 국회부터 시작된 법안 발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6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입법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논의 배경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소장님께서 되게 많이 이제 지역 소멸과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국가 에너지 공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역 경제의 중추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탄소 중립 목표와 맞물려 가면서 단계적 폐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실제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59기 중에 약 절반에 해당하는 28기의 발전소가 폐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소의 폐지는 국가의 탄소 중립 달성과 지역 대기질 개선에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해당 지역 경제에는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고용 감소는 소비 위축과 경제 활력의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활동의 축소와 공동체 의식 저하 등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발전소 폐지가 예정된 지역에서는 폐지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장동혁 의원이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비록 이 법안이 법 제정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법안은 이 폐지 지역 지원에 대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22대 국회에 들어서는 폐지 지역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총 6개의 법률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어기구 의원안과 장동혁 의원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의된 6개 법안 모두 폐지 지역에 대한 정책적 그리고 경제적 지원 방안을 담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제안자의 현황을 좀 면면을 살펴보면 폐지 지역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이 폐지 지역 지원이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 지역을 중심으로 좀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재 발의되어 있는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6개 법률안의 내용을 조금 간단히 좀 이제 한 표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6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이건 제가 좀 구분을 한 거여서 크게 이제 7개 카테고리로 좀 나눠봤습니다. 위원회 설치 그리고 기본 계획의 수립, 지원 사업의 추진 그리고 기타 지원 방안, 기금이나 특별 회계의 설치 그리고 조세 지원 그리고 특례로 이제 7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법안은 대체로 폐지 지역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6개 법률안들을 각각 카테고리화 시켜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목적과 정의 규정을 좀 살펴보면 6개 법안 모두 폐지 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법 적용 대상인 석탄화력 발전소 그리고 폐지 지역 석탄화력 발전소 근로자 등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안에서 유사하게 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좀 특이하게 좀 살펴볼 것은 어기구 의원안과 허종석 의원안에서 폐지 지역 정의를 조금 다르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이제 어기구 의원안과 허종식 의원안에서는 폐지 지역을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폐지 지역 폐지 계획이 반영된 설비가 위치한 시군구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정의 규정에 따르면 사실 그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인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법률 상의 폐지 지역에 포함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황명성 의원안과 김원희 의원안에서만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폐지 지역 지원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 설치가 좀 필요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위원회 예를 들어 탄중위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고 보여진다면 이렇게 위원회를 좀 새로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좀 입법 전략적 측면에서 바람직할까 하는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 법안 모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해서 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것은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입니다. 장동혁 의원안 그리고 성일종, 허종식 의원안에서는 자치단체가 폐지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석탄화력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발전소 폐지로 인한 환경적 문제, 예컨대 발전소 부지의 환경 복원 그리고 오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그 조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폐지 지역에 대한 하나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닐까, 의무 부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이 조항이 이 특별법의 입법 목적과 오히려 상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6개 법률안 모두 또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국가 차원의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기구, 장동혁, 성일종, 허종식 의원안에서는 산업부 장관이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어기구 의원안과 허종식 의원안을 좀 살펴보면 그런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전기사업법상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는 정의로운 전환이나 폐지지역 지원을 그 용도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성일종, 허종식, 김원희 의원안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폐지지역은 지금 탄중법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되는 효과가 발생하면서 그 특별지구에 적용되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이 법안의 조금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률안에서는 그 정부 주도의 지역 활성화 사업 외에도 폐지 지역에 대한 좀 다양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안은 그 내용에 따라서 크게 4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그리고 고용 지원, 대체 산업 지원, 그리고 공공시설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지금 보면 고용 지원과 대체 산업 지원에 관한 규정이 제일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폐지 지역 주민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대체 산업의 유치와 육성을 통해서 석탄 화력 발전 산업을 대체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소득을 증대한다거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이 법안에서 좀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 지금 김원희 의원 안에서는 별도의 이제 지원 방안을 두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김원희 의원 안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이제 새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 기금의 용도로 지원 방안을 열거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좀 두 번째로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재정 확보에 관한 내용인데요. 어기구 의원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에서 기금 또는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폐지 지역에 대한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특별법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장동혁 그리고 성일종, 허종식 그리고 김원희 의원 안에서는 모두 지원기금 설치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금의 재원이 목적 사업과의 연계성을 가지면서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기금을 신설할 때 정부 출연금 외에도 지속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법안에서는 기금의 재원을 정부 출연금을 주로 이제 정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좀 폐지 지역 지원 사업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 재원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명산 의원 안에서는 기금이 아니라 특별회계 설치 방식으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 확보 방안으로서 기금과 특별회계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그 지원의 목적이나 재정 운용의 특성을 좀 고려해서 좀 선택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률안에서는 지금 세제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세제 지원에 관한 내용은 크게 조세 감면, 부담금 감면, 그리고 교부세랑 국고 보조금의 확대 지원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조세와 부담금 감면과 관련해서는 조세 감면의 경우에는 조세 특례 제한법 그리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의 조세 관계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부담금의 감면 같은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가징수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에 감면 규정을 두는 것이 이제 실제로 이 감면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 이 특별법상의 이 조세 감면 규정들은 다소 좀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조세 감면을 위해서는 이 관련한 조세 관련한 법령들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 그리고 재원 확보 방안과 함께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이 특례 규정입니다. 특별법 같은 경우에 가장 핵심 그 정체성이 특례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금 특이하게도 이 법률에서는 특례 규정을 그렇게 많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특례 규정을 살펴보자면 규제자유 특구 특례,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국공유 재산 대부, 계약 방법의 특례와 같은 규정을 두면서 이제 폐지 지역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규제자유 특구 특례를 조금 살펴보면 이 내용은 지금 폐지 지역을 지금 현행 규제자유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장인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폐지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이 규제자유특구로 우선 지정할 수
법률라는 내용의 특례 규정입니다. 이 특례 규정을 통해서는 폐지 지역에 유치될 대체 사업자들이 다양한 규제 특례 혜택을 받아서 산업의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 폐지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규제 자유 특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자칫 이 폐지 지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까지 이게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을 할 수 있는 요청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도 이제 국공유 재산의 대부나 계약 방법의 특례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 방법의 특례 같은 규정, 계약 방법의 특례 규정은 군공항 이전법이나 신항만 건설 촉진법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특례 규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특례 규정까지 6개 발의안에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 특별법이 입법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입법 여부는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동향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의 비중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이슈가 국내외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은 특별법 입법에 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법률안 발의 제안자들을 좀 살펴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는 것은 폐지 지역 지원에 대한 입법자들의 강력한 입법 추진 의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이런 적극적인 입법 의지와 더불어서 탄소 중립 목표와 지역 소멸 방지라는 사회적인 요구가 맞물린다면 입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행 탄소 중립 기본법과 지역 산업 위기 대응법으로도 이 폐지 지역 지원에 대한 지원을 일부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제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게 특별법 입법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폐지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 지역에 특화된 세부적인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해서 법률안에 반영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경제와 주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합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에 힘입어서 실제 입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법률안의 내용을 좀 재검토해서 폐지 지역 지원의 구체성과 그리고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계속해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게 과연 폐지 지역 지원으로만 접근해서 가능한 일일까? 오히려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지역 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역 소멸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우리가 크게 거대 담론화시켜서 다 같이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